그렇다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추세적 전환이 나타나는 이 시점에서부터 이제 바이오 투자를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대표님의 좀 인사이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만약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새롭게 이 시간부터 바이오 투자를 하겠다고 나선다고 네.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이오의 속성을 이제 미리 좀 파악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예. 제가 속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속성이라는 단어는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도 바로 똑바로 이제 선형으로 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바이오 주식은 한 20-30%의 조정은 쉽게 올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아마 나는 수익 목표는 30%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예. 변동성은 10%에서 자르겠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바이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20-30% 정도는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은 100% 이상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20-30%의 조정을 바이오 주식 투자할 때는 감수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대신 훨씬 더 이 업사이드는 크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는 먼 바다로 나갑니다. 그래서 파도가 일정 부분 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왜 변동성이 그렇게 높으냐? 글쎄요. 뭔가 나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리가캠 바이오의 답이 있습니다. 현재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약에 기술 수출해서 지금은 계속해서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 케이스는 정말 많지는 않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 할 신약을 개발해서 신약을 팔아서 약을 매출액을 올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들이 기술을 아직까지는 팔거나 아니면은 투자자들한테 유상증자를 받거나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돈만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안 좋거나 수급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너는 신약이 있니? 라는 질문을 받는 거죠.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네. 얘기네요. 너는 돈이 있니? 돈도 없으면서 계속 이제 돈을 쓰기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 두 번째는 임상 성공 확률인데 너는 신약을 실패할 가능성이 있잖아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 굉장히 불안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한꺼번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안 좋거나 아니면 수급이 안 좋거나 할 때 한꺼번에 이제 안 좋은 그런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집중되면서 주가는 이유가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일단 급락하면서 20-30%는 출렁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린 거는 얼핏은 누구 얘기를 들었고 좋은 주식이라고 해서 들었는데 순식간에 20%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이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15%, 20% 빠지는 거죠.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사람이 다 그렇게 되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리가캠 바이오가 어떤 회사고 무엇을 하는 회사고 지금까지 무엇을 보여주었고 무엇을 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요인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쌓기도 어렵지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특히나 글로벌 경쟁력을 일단 확실하게 인정을 받은 회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의 속성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런 변동성을 오히려 투자 기회로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너무 급하다 싶으면 조금 기다리실 줄도 알고 변동성이 아주 큰 부분에 대해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인내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공부가 되고 학습이 된 거죠. 그리고 바이오에 대한 속성을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먼 바다로 나갈 때 바다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이미 학습하고 경험도 하시고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일단은 기본적인 바이오에 대한 속성 공부가 대단히 중요하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대표님도 그 유튜브라든가 그런 온오프라인 그 아카데미가 결국은 이제 그런 거를
별도로 하시는 이유가 이게 언뜻 생각하면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바이오라는 이 정말 변동성 큰 섹터를 네.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좋은 종목을 계속해서 꾸준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별도로 또 운영하시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니즈가 기업에 대한 그 자세한 임상 뭐 데이터라든가 그렇죠.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게 반. 그리고 바이오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냐. 내가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렇죠. 안다고 이게 되는 거는 아닌 부분이 영역이 분명히 있더라. 예.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투자 개념. 저는 이제 주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오 투자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제 성향이라든가 투자 방법 이런 쪽에 반 정도는 할애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주식은 핵심 기술에 대한 이해력 플러스 바이오에 대한 이해력, 기본적인 속성에 예. 대한 이해력이 돼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 투자가 이제 단타 여전히 중심 네. 미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은 한번 넣어놓고 꾸준히 이제 뭐 우상향을 하니까 그러는데 이제 바이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불가피하게 이런 변동성이 큰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단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좋은데 네. 근데 이제 그게 과거 얘기고 네. 이제는 추세 전환이 시작되는 시점이 됐으니 네. 이제는 바이오도 얼마든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섹터가 됐다라는 말씀인 거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공부가 필요하다.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 전에는 바이오라는 거는 테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 성공 확률이 그 자체가 불안하다고 투자자들은 인식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같이 올라갈 때 그냥 그 짧은 순간에 편승해서 먹고 빨리 나오는 글쎄요. 그런 거죠. 그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그거는 그 기업에 대한 맹신이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는 네. 일부 투자자들이 그것도 아주 많은 자산을 투자를 해서 끝까지 가져간 거죠. 어떤 투자자들은 일부는 성공했을 수도 있는데 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좀 달라진 게 이제는 그 과거의 테마성이 아니라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산업군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패 확률, 성공 확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단일 종목으로 다 투자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하구나 네. 한다는 것도 알고 그렇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네. 바이오의 일정 부분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투자 컨셉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성공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 부분이 참 되게 중요하네요. 이제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포트폴리오 얘기 또 자산 배분 얘기가 이제 되게 흔해졌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냥 몰빵 이게 뭐 계란 한 바구니에 담으라는 얘기하면 계란 한 바구니에 담아서 뭔 돈을 벌어 이러다가 네. 요즘에는 이제 자산 배분이나 포트폴리오에 투자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결국 이제 바이오는 무조건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한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는 네. 이제 그런 섹터가 된다. 네, 그게 맞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되겠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이 바이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장기 투자가 이제 가능해지는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아마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계속 갖고 있었으면 정말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났을 대표적인 종목이 아마 올해 가장 핫한 게 알테오젠이 아닐까 네. 싶어요. 예. 이 회사도 원래는 이렇게까지 소위 말해서 시총이 컸던 종목이 아닌데 네. 사실 불과 한 1년 사이에 엄청나게 시총이 떴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SC 제형 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알테오젠 뭐 말씀 나온 김에 올해 알테오젠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제 알테오젠보다도 작년도 말에 제가 이제 그 투자자들하고 12월 달에 말씀을 나눌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게 약물의 전달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너무 복잡하다. 네. 이게 모달리티가 너무 많아가지고 ADC, 뭐 TPD 네. 그런데 이런 모든 이제 제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하고 달라진 게 약물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너무나도 좋고 파괴력이 좋고 치료 효과가 좋은 약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 전체에 뿌리는 게 아니라
환부, 그러니까 아픈 부분에만 딱 가서 결합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기술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약물의 전달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약물을 전달하는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 제형은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는 없는 제형이죠. 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그리고 또 히알루로니 다제라는 우리 그 히알루론산을 뚫고 들어가는, 피부를 뚫고 예. 들어가는 제형은 이제 할로자임이라는 회사하고 글로벌리 2개 회사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각광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말씀하셨는데 아까 리오펜 바이오도 우리가 봤습니다. 알테오젠도 주전문가도 잘 아시는 종목일 것 같아서요. 네. 이 알테오젠도 한번 잠깐 보고 네네. 대표님 잠깐 좀 계속 말씀하시니까 조금 쉬어가는 삶 참아서 네. 알테오젠도 한번 차트 볼까요? 자, 알테오젠이 우상 차트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있고요. 제가 알테오젠을 10월 초에 한 5만 원대에서 매수를 드렸거든요. 네. 한 8배가 그래요?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삼각형 구간에서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을 한번 보면요. 위에 있는 저항선, 그 추세 저항선 라인을 한번 찍은 시점인데 지금 계속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도전을 했어요. 이 저항선 같은 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장에 이 라인을 찍고 빠진 라인은 과거 이 고점 라인하고 계속 연동이 된 추세 저항선 라인이에요.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가 한 번 더 이 라인들을 좀 뚫고 올라간 상황이고요. 월요일장 같은 경우는 그 저항선을 또 찍고 한번 살짝 오늘장 같은 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종목들이 또 많아요. 근데 어제 저점이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봉상 고점하고 고점 라인들을 연동을 하면요. 그 라인들이 지금 딱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요 라인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로 접근을 할 때 이 화살표 그 라인들을 연결을 해보면요.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걸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월요일 같은 저점 라인들을 만약에 한 번 더 조정 시에 와서 찍게 된다면 한번 수익이 한번 또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매수 관점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역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두 종목이 다 주전문가가 봐도 여전히 그 가격이 많이,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를 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까 이제 자산 배분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좀 이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관련해서 계속 그 말씀하시는 게 이 유니버스, 바이오 유니버스라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유니버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주인데 바이오 우주 뭐 이렇게 일단 연상이 되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그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투자 가능 종목군을 걸러냅니다.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종목들을 선별을 합니다. 필터링 작업. 그렇습니다. 일종의 투자 가능 종목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이오는 일정 자격을 갖춘 종목들만 봐야 된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이하로 이제 자격 요건, 그러면 한마디로 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만 봐야 한다. 왜 글로벌 경쟁력이냐? 국내에서 제일 잘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작으니까. 네, 시장이 작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에게만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로만 투자를 하도록 그 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선별을 해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그런 기업들로 딱 모아놨다가 이 유니버스 안에 있는 종목들만 투자 대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의 바이오 유니버스에 국내 제약 바이오에서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그 풀에 몇 개 정도 종목? 2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적네요. 무지무지 까다롭게 좀 선정을 하셨군요.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다는 게 대단히 어렵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완전히 인정을 받았냐 그러면 아직까지는 검증해야 되지만 충분히
자격 요건이 있다라고 판단한 그런 기업들도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력도 있고 이미 검증됐고 두 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특히 최근에 그 연초 대비 수익률들을 많이 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팔고 싶은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익절하고 싶죠. 파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부터가 대단히 중요하고 제 경험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판다 그러면은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지 말고 그냥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요. 네. 그러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유니버스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천천히 고민을 해가면서 종목들을 선별해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팔았으니까 얼추 다른 종목을 사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자격 요건을 갖춘 종목 안에서만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특히 바이오는 무조건 그래야 한다는 거고요.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바이오가 좋다고 하지만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올라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희박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뭐 그 풀에 있는 20개 종목을 다 뭐 말씀 주시면 안 되고 그거는 또 대표님 영업 비밀이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오늘 리가켄 바이오하고 알테오젠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ABL 바이오 얘기 나왔고 오름 테라피틱은 아직 상장이 안 됐으니까 차치하고 뭐 이런 회사들 말씀을 현재까지 해주셨는데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풀 안에 유니버스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거죠. 제가 이제 오늘은 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느냐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나온 김에 가장 먼저는 기술 트렌드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트렌드가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냐 하는 점입니다. 글로벌 기업 빅파마들이. 네, 빅파마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술들이냐 하는 거죠. 그런 모달리티냐 하는 겁니다. 요 점. 두 번째는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일단 트렌드를 따르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이 그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리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느냐. 이거는 아무리 훌륭한 애널리스트나 그 전문가거나 하더라도 걸러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글로벌로 다 약물들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애널리스트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다 모든 바이오 분야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개의 기술을 파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브로드하면서 계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 해당 빅파마라는 것은 빅파마의 그 부서는 글로벌 모든 그 모달리티와 관련된 회사들과 약물들을 비교하는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가장 뛰어난 전문가들이죠. 그들이 선택한 약물입니다. 글로벌 다 보고. 그렇죠. 이거는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가장 이제 뛰어난 전문가들이 선택한 약물이다. 그래서 빅파마가 가져간 약물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름 테라피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까지는 아니더라도 빅바이오텍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시가총액 150조 원 이상 되는 버텍스라는 회사가 이 약물을 기술을 또 가져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력이 아무튼 이 회사가 대단히 뛰어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애써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지 않더라도 증명이 된 겁니다. 리가켄바이오 물론입니다. 그리고 뭐 ABL 바이오, 사노피가 가져갔죠. 알테오젠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머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내가 엄청난 걸 배워서 해야겠구나 이렇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대접을 해주면 된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빅파마에게 기술 수출을 한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빅파마가 가져가서 연구 개발을 한다 그러면 물질이라는 것은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신약 개발해서 FDA에서 승인 받았다 오케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판매입니다. 그렇죠. 판매하려 그러면은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일개 회사가 그거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신약계 마련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군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더더군다나 인정을 받은 건 글로벌 마케팅 파워, 1년에 25조 원 이상 사용하는 쓸 수 있는 네. 빅파마가 그걸 가져가서 음, 그 이제 존슨앤존슨이 향후에 키우겠다라고 하는 50억 달러 이상이 되는 약물 둘 중에 하나로 선정을 했고 강력하게 마케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그냥 빅파마의 기술이 이전되었느냐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두 회사 이상에게 판매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인정을 하셔도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처음으로 이제 대표님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과거에는 그렇게 재료가 있었는데 나중에 재료가 노출된 다음에는 뉴스에 소문에서 하고 뉴스에 팔라는 식으로 주가 그 다음에는 많이 빠졌었는데 네. 지금은 추세 전환의 시점이기 때문에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재료가 설사 노출이 됐더라도 기사화가 됐더라도 오히려 거기서 이 회사가 빅파마한테 기술을 수출할 정도의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구나 인정을 받은 회사구나라고 오히려 그때부터 알아도 네. 그때부터 투자해도 이제는 문제 없다 이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렉나자라는 사례가 이렇게 기술 수출이 빅파마에게 되면은 경쟁력을 인정을 해도 되고 향후에 빅파마가 마케팅까지 잘 할 거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줄어드는구나 하는 것을 학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전체 주가가 6월 이후부터 다 올라왔습니다. 6월 보시면은 리가캠바이오, 뭐 알테오젠도 더 주가가 네. 뿜었던 게 6월 이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향후에는 이 빅파마에게 기술 수출되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느냐. 근데 보통 바이오 회사들 매출도 얼마 안 없기 되고 보통 다 적자들인데. 네. 아, 그래서 대부분 이 앞쪽의 조건들을 만족시킨 회사들은 자금력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 본다 그러면은 이제 바이오텍 그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이라 그러면 그 2년에서 3년치 연구 개발할 돈들은 이미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네. 그러다가 또 2년 이내로 들어온다 싶으면은 다시 자금을 구합니다.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래서 네. 국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2년 이상 연구 개발을 자금을 현재 시점으로 가지고 있느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유상증자나 시비 발행에 그렇죠. 의해서 또 빠나죠. 네, 네. 다일루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자금력이 한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여기는 뭐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상 결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임상 2상 단계에 대부분 진입을 해 있어서 임상 1상 결과들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상 1상 데이터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그거는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방법이 대표님 없습니다. 같은 분 뭐 수업을 들으시는 방법도 있고 이게 사실 저희가 한 유튜브에서 이거를 뭐 일일이 다 하기는 또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이혜진 대표님의 이 바이오 투자학교 이 유튜브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